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생명보험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출제 문제의 함정을 찾아라 제4편 재산보험에 대한 내용이네요. 96번부터 136번까지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번 문제입니다. 재산보험은 2003년 8월 상법 개정 시 최초로 법체계에 편입되었다. 자, 재산보험에 관련된 법적 정의는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이죠. 그래서 상법 개정 시 법체계에 편입되었다. 내지는 재산보험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 이런 표현들은 다 틀린 표현이 되겠죠. 보험업법 개정 시에 법체계에 편입되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97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중 온전히 어느 한 분야에 속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레이존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을 인정하는 거죠. 98번 재산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험이죠. 신체에 대한 보험이죠. 예,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를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죠. 그래서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보험이므로. 다만 보상 방법이 실손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영역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지문이고요. 예, 신체에 대한 보험이므로 생명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비용손해, 의료비 등 실손보상 급부를 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보험으로 볼 수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99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이라는 용어는 상법에 정의되어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상법과는 관련이 없다. 보험업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보험은 보험업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이라는 용어는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100번 보겠습니다. 인보험은 재산보험의 하위 개념이다. 자, 이게 뭐 일단 시험 문제에 일단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보험업이라고 하는 이제 전체 보험업 그러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 그다음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물보험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면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인보험에 해당되는 생명보험, 그죠? 그 다음에 재산보험도 하나의 이제 상해보험, 질병보험 다 이제 인보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산보험이 인보험보다는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실은 맞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해설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보험은 사람과 신체와 관련된 사람의 신체, 즉 질병, 상해와 관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인보험이 먼저 상위 개념이고 그 아래에 신체와 관련된 재산보험이 있기 때문에 인보험이 더 상위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1번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은 상법의 손해보험절에 반영이 되어 있다. 자, 요 이제 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상법하고는 제가 재산보험 관련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상법에 상해 질병 간병보험 중에 언급이 되어 있는 반영이 되어 있는 보험이 바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죠. 인보험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간병보험은 아예 상법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지문 자체는 전체가 다 틀린 지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굳이 바꾸자면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상법의 인보험절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은 될 것 같습니다. 102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은 실손보상으로만 설계를 할 수 있다. 재산보험의 특징은 뭡니까? 정액보상, 실손보상 둘 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상만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내용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3번 보겠습니다. 모든 재산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자, 모든 재산보험. 일단 지문에 모든, 그죠?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조금 의심스럽죠. 자, 정액으로 지급한다. 재산보험은 실손보상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액 또는 실손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04번 보겠습니다. 보장 내용이 같은 상품의 경우
만기 환급형이 순수 보장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험 만기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 환급을 해주는 보험과 환급 금액이 전혀 없는 순수 보장형, 어떤 게 보험료가 더 쌀까요?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기 환급형이 더 보험료가 비싸죠. 그래서 만기 환급형이 순수 보장형보다는 보험료가 더 비싸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순수 보장형이 더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05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죠.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106번. 상해보험은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으나 발생 시기만 불확정적이다. 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를 우리가 설명할 때 교재에 발생 여부, 발생 시기, 확정, 불확정 있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상해보험은 무조건 불확정입니다. 모든 게 다 불확정이에요. 그래서 발생 여부, 발생 시기, 발생 원인, 피해 정도 모두 불확정적인 것이 바로 상해보험이다. 그래서 확정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번 보겠습니다. 상해사고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은 충족해야 된다. 이 지문도 작년부터 계속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상해사고 요건, 급격, 우연, 외래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해사고의 요건입니다. 세 개가 모두 다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108번. 급격성은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한다. 자, 급격성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기인한 것을 의미를 하느냐? 벌써 설명에서 다 어느 정도 답이 나왔죠. 외래성입니다. 외래성을 의미하는 거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기인한 것을 우리가 외래성이다라고 상해사고 요건 중 하나, 외래성 설명하고 있습니다. 109번 보겠습니다. 상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외래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연속적으로 발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람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외래성이 아니라 급격성이죠. 급격성. 급격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자, 급격성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10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장을 한다. 자,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장하지 않죠. 어떤 겁니까? 노화로 인해서 뭐 요통이다. 그 다음에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요통이 생겼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는 상해에 해당이 되죠. 근데 노화라고 하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해사고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은 보장을 합니다. 상해보험에서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 주시고요. 이 유사한 내용들이 요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번 보겠습니다. 상해는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정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얘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워딩 자체를 익숙하게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머릿속에 쭉 연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번. 상해보험에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을 하느냐. 예. 자, 일단 두 군데가 틀렸네요.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이죠. 1개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계약을 해지를 했으니 해지를 한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기간은 1개월 이내 지급하는 금액은 해약 환급금이다.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1개월은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113번 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다. 우리 방금 전 문제하고도 유사한 문제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14번 보겠습니다. 변경된 직업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직업 직무가 변경이 됐는데 알리지 않았어요.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는 사고, 즉 회사 야유에 가서 뭐 다쳤다, 뭐 이런 거죠.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하지 않고 전체를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급한다 그러면 얘는 틀린 지문입니다. 삭감 없이 전액 지급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일어난 일상생활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을 합니다. 115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변경이 되어 피보험자의 위험이 감소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낮춰주죠. 직업 직무가 위험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낮아진 보험료를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회사가 앞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게 틀렸을까요? 자, 이 문제는 실은 이번에 거의 처음 나온 문제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험이 감소해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할 때는 약관에서 이걸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3영업일 이내에 돌려줘야 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6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질병보험 상품의 보험기간은 10년 이상. 여기까지 맞네요.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이 제한될 수가 있는데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은 대표적인 것이 암보험물이 나와 있죠. 그죠? 암보험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보험료도 되게 높아지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번 보죠. 암보험은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한 위험률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질병보험의 대표 암보험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올라간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한 이게 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118번 보겠습니다. 암보험은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이 된다. 자, 직종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위험 등급 5등급 그죠? 그다음 위험률 3단계로 적용이 되는 상품은 암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19번 보겠습니다. 암 직접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 기간 중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장도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계속된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회당 최고일 한도 기준으로 암 입원 보험금을 계속 보장합니다.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암 입원 보험금을 계속 보상을 한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회당 최고 한도일 얘가 키워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120번. 암보험 가입 후 암 진단금을 수령을 했다고 해서 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암 진단금, 그 다음에 치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입원, 수술 뭐 여러 가지 뒤에 다 암 보험금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1번 보겠습니다. 암보험의 경우 갱신 시에도 보험료가 일정하다. 자,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도 위험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갱신형 보험, 암보험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갱신 시에는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야 갱신보험이죠. 122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암보험, 암사망보험금은 주계약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자, 질병보험은 질병사망보장은 모든 제3보험에서 주계약으로는 설계를 할 수가 없다.
질병 사망, 암 사망이 질병 사망이죠. 그래서 특약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 문제도 출제가 자주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암 사망이 바로 질병 사망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123번 보겠습니다. 암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암보험이 대표적인 질병보험이라고 했죠. 예, 10년 이상으로 설계가 되고요. 가입 가능 연령은 15세 이상이다. 얘는 맞네요. 그래서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설계가 됩니다. 124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공통점은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상품이 우리 교재에는 암보험 나오죠. 암보험. 암보험은 대표적인 질병보험이라는 점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간병보험이 바로 면책기간이 존재하죠. 상해보험하고 면책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해보험은 면책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25번 보겠습니다. 암보험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자, 암보험은 우리가 조금 전 문제에서 뭘 봤습니까? 뭘 존재한다 그랬죠? 면책기간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보장을 하지 않는 면책기간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번 보죠. 질병보험은 연령 증가 시 보험료 변동이 클 수 있죠. 그래서 갱신형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보험료 변동이 크지 않으면 굳이 갱신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없겠죠. 보험료 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갱신형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127번 보겠습니다. 암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뭐가 존재한다고요? 면책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후부터 보장이 가능한 것이 암보험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28번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는 동일하다. 자, 실손의료보험도 바로 질병보험의 하나죠. 그죠? 질병보험의 특징이 뭡니까? 연령이 높아지면 보험료도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동일하다라고 하면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령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이 됩니다. 129번 보겠습니다. 실손으로 보상하는 치료비 보장 상품은 손해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이건 뭐냐? 재산보험 자체가 정액, 실손 둘 다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재산보험은 손해보험회사만 취급할 수 있겠네요? 말이 안 되죠? 실손으로 보상하는 치료비 보장 상품도 예,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둘 다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실손으로 보상하는 치료비 보장 상품, 즉 실손의료보험을 의미를 하겠네요. 130번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는 특약으로 부과되어 판매되고 있다. 자, 최근에 이제 판매가 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급여, 비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예. 예. 비급여가 특약으로 부과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지. 급여는 주계약에서는 예, 급여, 그 다음에 특약에서는 비급여 이렇게 구별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1번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특약보험료의 경우 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문제의 지문의 내용과도 여기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특약은 일단 뭐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까? 비급여라고 말씀드렸죠. 비급여. 그래서 특약보험료의 경우에는 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결을 해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1번의 함정은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2번 보겠습니다. 제3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 전환 후 1년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또는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경우 기존 제3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실손의료보험 제3세대를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 전환할 수 있는데 계약 전환 후에 자 1년 몇 개월의 보험금 수령이 그 기간 동안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제3세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1년이 아니라 6개월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제3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얘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한 번씩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정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33번 보겠습니다. 60세 장기요양 등급 3등급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의한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 자,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 중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의한 지급 기준이 있었죠. 그러면 장기요양, 공적 간병보험의 우리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실은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몇 등급? 1에서 2등급. 그죠? 1에서 2등급 판정을 받게 되게 되면 보험금 지급 기준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60세 일단 얘는 없어도 가능하겠다. 얘를 뭐 65세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이 아니라 1등급 또는 2등급의 판정을 받게 되면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4번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에서 중증 치매 상태란 재 또는 질병으로 중증 치매 상태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 인지기능 장애를 CDR 척도 검사 결과로 얘기를 하는데 5점 이상이 발생한 상태를 우리가 인지기능 장애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지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자 5점 이상이 아니라 3점 이상이죠. 3점 이상이면 인지기능 장애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중증 치매 상태가 발생하고 플러스 1로 인해서 인지기능 장애, 즉 CDR 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인 상태가 발생한 상태를 우리가 중증 치매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5번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은 고령자의 경우 가입 시 갱신형으로 설계할 수 없다. 고령자라고 해서 갱신형으로 설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형, 비갱신형 모두 가능합니다. 자, 136번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회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병보험에서도 면책 기간이 있고요. 면책 사유도 있죠. 그래서 약물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는 보장하지 않는 것이 면책 사항입니다. 근데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는 보장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알코올 중독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 이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책 사유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께서 유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36번까지 1, 2, 3, 4편 상반기 출제 문제의 함정을 찾아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반기에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들이나 지문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반기 시험 보실 때 시험에 좋은 참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